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죠. 볼리TV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군사훈련 입소! 그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무언가 베스트에 거론이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소식 현지 반응까지 묶어서 오늘 전해드립니다. 손흥민이 20일 제주도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비공개 입소였고 손흥민 소속사에서도 언론과 팬들에게 양해를 구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인기가 많은 선수니까요. 현장에는 꽤 많은 팬들과 언론이 손흥민의 입소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고했던 대로 기자회견이나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5월 8일에 3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에 대한 반응이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인기 스타의 입소이긴 해도 우리에게는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 시선에는 익숙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SNS에 별별 합성사진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합성사진들도 많은데 그건 좀 제외를 시켰고, 아무튼 이 영국 현지인들에게는 특히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군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소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팬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해외 언론들이 손흥민 입소에 관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보도를 쏟아냈어요. 이게 주로 영국 언론 보도만 모아놓은 구글 뉴스 페이지인데 장난이 아닙니다. 입소한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훈련소에서 휴대폰 볼 수 있나요? 지금 아마 침상이나 침대에 누워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세계인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한다는 거 아마 알고 있겠죠? 그래도 너무 큰 부담은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별탈 없이 훈련 잘 마치고 퇴소하기를 기원할게요.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이 모두 병역 특례에 따른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선수들이 해야 할 의무가 좀 더 빡빡해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병역 면제가 아니라 특례잖아요. 병특 채용요원에 편입이 된 것인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34개월 이내에 기초군사 훈련 그리고 544시간의 봉사활동까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544시간의 이수가 이전보다 좀 복잡해졌어요. 병특 선수들의 봉사활동 시간 조작, 규정 위반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다음 달부터 병역법이 좀 개정되는 그런 변화에 따른 것인데요. 34개월 안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하루에 16시간까지 봉사활동을 인정을 해줬다면 법 개정이 되고 나면 8시간만 인정을 해줍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그 16시간에 준비나 이동시간까지 포함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바뀌는 병역법상에서는 8시간으로 줄어든 데다가 여기에 준비나 이동시간을 봉사활동에 포함을 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루에 8시간씩 몰아서 준비시간, 이동시간 다 해가지고 빠르면 34일 만에 544시간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빨라도 70일이 넘어야 이제 물론 일반 이 현역병들에 비하면 훨씬 루즈한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불평할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게다가 과거에는 병특 선수 즉 체육 요원이 자기가 나온 학교, 그러니까 모교나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사전에 지정한 그런 기관에서만 봉사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프로 선수들의 근무 패턴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선수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불합리한 법 개정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축구로 채용요원에 편입된 선수의 과거 비위가 발각된 적이 있어서 지금 이런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 기초 군사훈련 잘 마친 뒤에도 스케줄 조정 잘 해서 봉사활동까지 깔끔하게 마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군사훈련 입소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작하는 집콕운동 영상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쯤이면 아마 이미 이게 공개가 됐을 거예요. 아직 머리를 짧게 자르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알려주는 축구공으로 할 수 있는 집콕 트레이닝 많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입소 소식이 조금 길었죠? 이제 토트넘 레전드길을 걷는 스퍼스 손흥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영국의 풋볼 런던에서 선정한 토트넘 역대 최고의 7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손흥민에 대한 찬사의 끝은 대체 어디인 것인지 풋볼 런던의 평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에런 레넌과 경합했지만 공급 포인트가 더 많았던 것은 손흥민이다. 7번의 주인이다.
뭐 이게 대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팀이 1882년에 창단한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 무려 138년 역사에서 최고의 7번. 이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물론 고정 등번호가 없던 세월이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17번, 27번 아닙니다. 7번은 정말 이거는 뭐 정말 많은 선수들이 탐을 내는 번호 아닙니까? 게다가 손흥민이 제친 에런 레넌 이 친구가 토트넘에서만 무려 10시즌 동안 364경기를 뛴 레전드급 윙어잖아요. 뭐 10시즌 동안 30골이니까 손흥민이 5시즌 동안 넣은 뭐 83골에 비할 바는 아니긴 한데 뭐 이건 레넌이 별로인 게 아니라 손흥민이 대단한 거니까.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다른 등번호에서 최고로 꼽힌 인물들은 누군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쫙 보이시죠? 네, 1번은 위고 요리스, 2번에 카이르 워커, 네, 뭐 3번에 데니 로즈. 데니 로즈 납득은 가는데, 네, 뭐 좀 아쉽네요. 이게 우리 이영표 선수 등번호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2005년부터 3시즌 동안, 네, 2008년까지 3번을 달고 뛰었었죠. 그 뒤로는 이제 가레스 베일이 물려받았던 번호입니다. 그리고 뭐 4번 알더베일, 도번, 베르통을 쭉 넘어가다가 이제 9번에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사실 토트넘 9번도 아스날 9번 못지않게 그래 뭐 이렇게 재미본 적이 많지 않은 그런 번호입니다. 파블류첸코나 뭐 카누테, 뭐 얀센, 솔다도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토트넘에 적응을 잘 못한 케이스들이 많죠. 10번은 뭐 단연 해리 케인입니다. 경쟁자들이 쟁쟁합니다. 테드 쉐링엄, 뭐 로비킨, 라파엘 판더바르트, 뭐 인기 있는 등번호답게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케인은 뭐 토트넘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최고 선수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풋볼 런던에서도 해리 케인을 뽑았습니다. 11번은 이제 가레스 베일의 등번호인데 여기도 판더바르트, 뭐 에릭 라멜라, 뭐 라멜라는 뭐 대체 모르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베일이 토트넘에서 11번 달고 뛴 게 딱 1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표 선수 등번호 물려받아가지고 3번을 쭉 달았었는데 이 마지막 시즌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시즌에만 2012-13 시즌 이때만 등번호 11번을 달았었는데 이 시즌에 대박이 났죠. 이제 월클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풀백에서 공격수로 전환한 그런 케이스로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면 이 시즌에 그야말로 빵 터지면서 월클이 됐죠. 그 뒤로 레알 마드리드 가서도 계속 이제 11번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 11번의 상징도 가레스 베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이 치열했던 게 바로 위에 14번인데요. 아 근데 12번 에릭 다이어는 뭐야? 네. 14번이 사실 나름 경쟁이 치열한 그런 등번호였습니다. 프랑스 레전드인 나비 지놀라 그리고 크로아티아 출신의 나중에 이제 발롱도르를 탄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루카 모드리치가 또 이 등번호를 달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번호 임자가 없죠 토트넘에. 근데 아무튼 이 두 선수가 다 대단한데 풋볼 런던에서 지놀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지놀라도 대단한 선수였고 지놀라가 토트넘에 있던 시절에 1999년이죠. PFA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공감이 가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뒷번호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덜 치열하다 보니까 뭐 16번 트리피어, 17번 시소코, 뭐 18번에 저메인 데포 쭉, 뭐 20번에 델레알리 무난하게 임자가 좀 가려진 등번호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요즘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24번에 뭐 세르지오 오리에도 있고 눈에 띄는 게 이제 카이로커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네요. 28번도 카이로커의 등번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른바 토트넘의 살생부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토트넘에서 이 선수들 자르겠다 이렇게 무슨 뭐 명단을 추려놓은 것이 아니라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자기 나름의 안목도 뭐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낸 기사예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손흥민은 당연히 팀에서 꼭 붙잡을 선수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근데 이거는 손흥민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손흥민이 남고 싶어 해야지 뭐 이게 의미 있는 그런 거 아닌가? 네. 자 여기서 살생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예측된 선수들이 이제 7명인데요. 미셸 봄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 카일 워커 피터스, 후안 포이스, 얀 베르통원, 데니 로즈, 올리버 스킵, 에릭 라멜라 뭐 이런 선수입니다. 눈에 확 띄는 그런 이름은 없네요. 뭐 데니 로즈 지금 임대가 있고 베르통원은 올 여름에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고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보낼 걸로 보입니다. 포이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에릭 라멜라 정도가 완전히 좀 밀려서 좀 내보낼 방출 대상자가 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정급의 이런 보도는 없습니다. 아무튼 현지에서도 경기가 없다 보니까 워낙 지금 뭐 다양한 뭐 하나만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옛날 얘기 또 어떤 랭킹 매기는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경기는 없고 손흥민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 그리고 토트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